뒤바뀐 상속장 확장판. 프롤로그 할머니의 마지막 결심. 박순자 할머니는 올해 78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식당 하나로 두 딸을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고 시집까지 보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장을 보러 가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이 나이에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라고 물으면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일하는 게 좋아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식당 수익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어느새 8억이 되었고 식당 건물값이 오르면서 전체 재산이 12억까지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돈 때문에 마음이 변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저 식당 하나 겨우 하면서 연명하는 늙은이로 보이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큰딸 민경의 하루. 민경은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어머니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정태수가 또 가? 매주 가면 엄마가 부담스러워 하시겠어라고 말해도 민경은 웃으며 엄마 혼자 사시는데 내가 안 가면 누가 가겠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경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5년 전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면서 3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민경은 파트타임 일을 2개나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집 대출금, 남편 빚 이자까지 감당하려니 매달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도 민경은 어머니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 내가 있어서 엄마가 산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작은 딸 수진의 일상. 수진은 의사와 결혼해서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두 아이는 국제학교에 다녔고 수진은 매일 골프와 요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점심 모임이 있으면 한 끼에 20만 원짜리 레스토랑도 거리낌 없이 갔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와 1년에 몇 번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남편 가족 모임이 있어서라며 불참했고 어머니 생신에도 해외에 있어서라며 축하 문자 한 통으로 대신했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에서 어머니는 가난한 식당 주인일 뿐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으니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나? 수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장 유언장 작성. 변호사 사무실. 어느 가을날 할머니는 변호사 김진우를 찾아갔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 중 하나였던 김 변호사는 사장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할머니의 말에 김 변호사는 놀라며 사장님,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왜 갑자기?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미리 준비해 두려고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통장 사본들을 꺼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금액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12억이요? 30년 모은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딸들도 몰라요.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큰딸 민경이에게 11억을 주고 작은딸 수진이에게는 1천만 원만 주고 싶어요. 그리고 1억은 어린이 재단에 기부하려고요.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에게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나중에 법적 분쟁이. 괜찮아요. 수진이는 잘 살고 있어요. 남편도 의사고 돈도 많아요. 민경이는 힘들게 살면서도 날 매주 찾아와요. 이게 제 마음입니다. 특별 조항 추가. 유언장을 작성하던 중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더 넣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만약 누가 이 유언장을 훔치거나 바꾸려고 하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상속을 취소하고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조항을 넣어주세요. 김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혹시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돈 앞에서 변하더라고요. 미리 막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3장 4위의 발견. 우연한 발견. 정태수는 처가에 갈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장모님이 사는 낡은 집, 오래된 식당, 초라한 옷차림. 모든 것이 가난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민경과 함께 장모 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다 실수로 장모님 방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통장이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정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잔액 8억 2천만 원. 이게 뭐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다른 통장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2억, 또 하나는 1억 5천. 총 12억 가까이 되잖아. 정태수는 황급히 통장을 제자리에 놓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민경이 왜 그래? 얼굴이 빨개라고 물었지만 정태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 욕심의 시작.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태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장모님한테 저런 돈이 있었어? 왜 아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도와주지 않는 거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민경이가 반은 받겠지. 6억? 아니, 수진이랑 나누면 3억. 그래도 충분해. 우리 빚 다 갚을 수 있어. 그날 밤 정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2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장 계획의 시작. 변호사 사무실 탐색. 정태수는 장모님이 유언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변호사를 통해서 했을 거야. 그 식당 단골 중에 변호사가 있었지. 일주일 후 정태수는 김진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속 관련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라며 자연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정태수는 사무실 구조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서류 보관실, CCTV 위치, 출입문 잠금 장치.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록했습니다. 생각보다 보안이 허술한데? 밤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 아내의 반대. 여보, 장모님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알아? 저녁 식사 중 정태수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민경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 우연히 봤어. 거의 12억 가까이 되더라고. 민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엄마 방 뒤진 거야? 아니, 우연히. 엄마 돈은 엄마 거야. 우리가 신경 쓸 일 아니야. 그래도 우리 이렇게 힘든데 조금은. 그만해. 민경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우리가 손댈 생각하지 마. 정태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민경이는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오장 범행의 밤. 침입. 11월의 어느 화요일 밤 11시 정태수는 김진호 변호사 사무실 건물 앞에 섰습니다. 검은 옷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장갑을 꼈습니다. 건물 뒷문은 예상대로 비상구 잠금 장치만 있었습니다. 드라이버 하나로 쉽게 열렸습니다. 계단을 조용히 올라가 3층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사무실 문도 생각보다 쉽게 열렸습니다. 이렇게 쉬울 줄이야. 정태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흥분도 함께 느꼈습니다. 서류 수색. 손전등을 켜고 서류 보관실로 들어갔습니다. 선반에 가지런히 정리된 파일들.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나씨, 박씨. 박순자라는 이름이 적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펼쳐보니 유언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경에게 11억, 수진에게 1천만 원. 정태수는 분노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 민경이가 효도를 더했다고? 말도 안 돼.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걸 고치면 되잖아. 절반씩 나누는 걸로. 해시태그 CCTV의 존재. 정태수는 파일을 가방에 넣으려다 문득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구석에 빨간 불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CCTV. 당황한 정태수는 황급히 파일을 제자리에 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육장 할머니의 임종. 그 갑작스러운 소식. 정태수의 침입 사건이 있고 3주 후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것입니다. 민경이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근경색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경은 수진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언니, 엄마가 쓰러지셨어. 빨리 와. 하지만 수진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지금 태국에 있어. 3일 후에나 갈 수 있어. 언니, 엄마가 위독하다고. 알았어. 최대한 빨리 갈게. 수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마지막 대화.
할머니는 이틀 동안 의식을 되찾지 못하다가 사흘째 되는 날 잠시 눈을 떴습니다. 민경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할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경아, 내 엄마. 저 여기 있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힘든 삶 물려준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최고예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유 원장, 김 변호사한테 있어. 엄마 마음 다 담아뒀어.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7장 장례식과 유 원장 공개. 차가운 장례식장. 민경은 혼자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막내딸은 안 왔어요? 라고 물으면 민경은 해외에 있어서 조금 늦는다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태수는 장례식장 구석에 서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 비용은 얼마나 들까? 유 원장은 언제 공개되지? 빨리 상속이 진행돼야 하는데. 수지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명품 원피스를 입고 눈물 한 방울 없이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민경이 왜 이제 와? 라고 따지자 수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비행기표 구하느라 늦었어. 그것보다 엄마 재산은 얼마나 돼? 장례 비용은 누가 내? 민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니는 엄마의 죽음보다 돈이 먼저였습니다. 유 원장 공개의 날.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김진호 변호사가 두 자매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오늘 고인의 유 원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수지는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차피 나랑 언니가 반반 나누겠지. 6억이면 괜찮네. 민경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태수도 옆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유 원장을 펼쳤습니다. 고인 박순자는 전 재산 약 12억 원을 다음과 같이 분배합니다. 큰딸 민경에게 11억 원, 작은딸 수진에게 1천만 원, 어린이 재단에 1억 원.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1천만 원? 저도 딸인데?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인의 명확한 의사입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법적으로 소송하겠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지만 고인이 생전에 수진 씨께 충분한 지원을 하셨고. 무슨 지원이요? 하나도 받은 적 없어요. 결혼 지참금 5천만 원, 신혼집 전세 보증금 지원 3천만 원, 손자 출산 축의금 1천만 원. 모두 기록이 있습니다.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모두 어머니의 희생이었습니다. 8장 반전 마이너스 CCTV 공개. 충격적인 영상.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공개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사무실에 침입해 서류를 뒤지는 장면. 유 원장 파일을 들고 고민하는 모습. 민경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사람. 당신이잖아. 정태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태수 씨 11월 14일 밤 11시 23분 제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셨죠? 유 원장을 훔치려 하셨고요. 저는 그냥 상담 자료를. 변명하지 마세요. 경찰에 이미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특별 조항을 추가하셨습니다. 특별 조항. 김 변호사가 유 원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유 원장을 훼손, 변조, 탈취하려 시도하거나 상속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사람 및 그와 혈연관계에 있는 상속자의 모든 상속권을 박탈하고 해당 금액 전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민경이 남편을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한 거예요? 정태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제 상속은 지켜져야 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태수 씨는 민경 씨의 배우자입니다. 법적으로 가족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경 씨의 상속금 11억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말도 안 돼요. 고인의 명확한 의사입니다.
이미 법적 검토도 마쳤습니다. 부장 무너지는 관계들. 민경의 결단. 사무실을 나온 민경은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정태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빚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훔치려 했어요. 그것도 내 몰래? 정말 미안해. 우리 빚도 갚고 아이들도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죠. 당신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민경은 돌아섰습니다. 집에 가면 이혼 서류 준비해 놓을 거예요.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거고요. 수진의 후회. 수진은 혼자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1천만 원. 그것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민경의 상속이 무효가 되면 그 돈도 자선단체로 갈 것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은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왜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명절에 왜 해외여행을 갔을까? 생신에 왜 직접 찾아뵙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셨고 돈은 사라졌고 언니와의 관계도 끝났습니다. 10장 에필로그. 1년 후 민경은 이혼을 마치고 두 아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어느 날 김진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경 씨 사무실로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시태그 마지막 편지. 사무실에 도착한 민경에게 김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1년 뒤에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민경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민경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테고. 엄마가 예상한 대로 정태수가 유언장을 훔치려 했구나. 엄마는 그럴 줄 알았어. 사람은 돈 앞에서 약해지더라. 하지만 걱정 마. 엄마가 진짜 유언장을 따로 준비해 뒀단다. 김 변호사님이 보관 중이셔. 정태수의 범행이 확정되고 1년이 지나면 내게 전부 상속된단다.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다 준비했어. 엄마는 내가 그 사람과 헤어지길 바랐어. 너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엄마가 남긴 돈으로 아이들 잘 키우고 너도 편하게 살아. 그리고 수진이. 엄마는 그 애도 사랑해. 하지만 그 애는 엄마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잖니. 내가 더 필요했어. 엄마 평생의 마지막 선물이야. 행복하게 살아줘. 사랑한다, 우리 딸. 민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자신을 지켜주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정태수 씨의 범행이 확정되었고 법원 판결도 났습니다. 고인의 두 번째 유언장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민경 씨에게 11억 전액 상속됩니다. 새로운 시작. 민경은 빚을 모두 갚고 아이들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엄마의 식당은 그대로 유지하며 직원에게 맡겼습니다. 정태수는 절도 미수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언니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민경은 받지 않았습니다. 민경은 매주 토요일마다 엄마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마이너스. 그 결말. 진심 어린 효도는 결국 보답받는다. 욕심은 모든 것을 잃게 만들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 끝.